바이브 코딩 왜 배워야 할까요? 예전엔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개발자가 말하죠. 6개월 걸립니다. 이제는 AI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만들어줘. 그러면 6분 뒤에 결과물이 나와요.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직접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코딩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세상을 만들 겁니다. 바이브 코딩은 코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속도를 배우는 겁니다. AI 시대에 가장 비싼 건 개발자가 아니라 실행하지 않은 아이디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자의 바이브 팩토리 기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쇼츠를 만들다가 간단한 기능은 직접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쇼츠 제작 툴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만드는 거다 보니까 제가 하는 작업 방식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쇼츠를 만드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대본을 씁니다. 대본을 쓰고 두 번째는 대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계속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이미지를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GPT에서 만든 이미지들은 규격이나 배경이 살짝 뭉개진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포토샵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대본을 보면서 목소리를 녹음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리미어 프로로 이미지와 목소리를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더링을 해서 영상을 뽑아내죠.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합니다. 이런 기능을 뭔가 자동화 시켜놓으면 조금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업을 하려면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해야겠죠. 자, 저는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개발 환경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보셨던 부분은 익숙할 거예요. 여기에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강의가 처음이신 분들은 제 강의 중에 바이브 코딩 5분 만에 나만의 개발 환경 세팅하기와 바이브 코딩 나만의 맞춤형 프로그램 만들기 딱 두 편만 보고 오시면 됩니다. 두 개 해봤자 15분도 안 걸려요. 초보자도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 제가 만든 요 정도 수준으로 일단 작업 환경이 세팅이 됩니다. 그럼 모두가 강의를 들었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기획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쇼츠 자동화라는 메뉴를 만들 거예요. 쇼츠 자동화 메뉴를 만든다. 위치는 어디? 음성 변환 위치에요. 메뉴 밑에 만든다. 그리고 뭘 하면 좋을까요? 제 목소리를 녹음해야 되겠죠? 목소리 녹음하는 기능을 만든다. 그 다음 뭘 하면 될까요? GPT가 내 목소리를 분석해서 대본을 추출한다. 다음은 대본을 분석해서 쇼츠 골격을 먼저 구성을 한다. 골격은 대사 한 문장을 기준으로 어떤 이미지에 몇 개의 대사를 집어넣을지 적정하게 판단해서 UI로 구성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내가 AI가 만든 쇼츠 골격 초안을 보고 수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보통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어떤 이미지에 어떤 대사를 어떻게 집어넣을지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다. 자, 또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미지는 어떤 프롬프트로 생성할지 그것도 AI가
초안을 작성해 둔다. AI가 최대한 초안을 많이 작성할수록 편합니다. 물론 내가 수정 가능해야 한다. 실제 골격을 수정해서 원하는 이미지와 대사 자리를 확정하면 그때부터 이미지 생성 버튼을 눌러 실제 이미지를 만들 예정이다. 이미지는 계속 재생성할 수 있다. 내가 만든 이미지는 별도 저장해서 다른 이미지 생성 단계에서 참조 버튼을 통해 언제든 이전에 만든 이미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가 보통 어떤 이미지를 만들 때 그 이미지를 계속 참조를 해서 다음 이미지를 만들어야 통일성이 확보된 쇼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까지 모두 끝나면 마지막으로 자막 생성 작업을 한다. 모든 작업은 우측에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 작업 내역을 중간중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미리 보기가 있어야 제가 작업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하고 계속 수정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렌더링 버튼을 통해 동영상을 제작한다. 렌더링 버튼은 미리 보기 근처에 있으면 좋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자, 봅시다. 클로드한테 한번 설계를 맡겨 볼게요. 설계 먼저 해봐. 자, 봅시다. 프로젝트 저장 범위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쇼츠 한 개 작업을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정말 고도화하고 싶다면 여러 쇼츠를 만들고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자, 녹음 원본 그대로 합니다. 저희가 쇼츠 만들 때 그 영상 효과를 어떻게 할지 물어보네요. 단순히 대화가 나올 때 씬별로 이미지를 해당 대사 구간 동안 고정 표시하는 부분이 있고, 이미지의 천천히 줌 이동 효과 더 동적이면서 다양한 효과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먼저 기본적인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면 좋겠죠. 자, 남은 기술 확인 한 건. 제가 가지고 있는 API 키는 이미지 생성까지 다 가능합니다. 자, 단계별 승인으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는 클로드 코드가 잘할 거라 생각하고 일괄 구현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단계별 승인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일괄 구현으로 갔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토큰 많이 먹습니다. 이거 수정하느라 하나하나 단계별로 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잘할 거라 믿고 한번 일괄 구현으로 가보겠습니다.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녹음, 파일 업로드 대한 25메가 제한, 대본 추출, 골격 자동 구성, 편집, 이미지 생성, 재생성, 자막, 미리 보기, 렌더링.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생겼네요. 뭔가가 지금 생겼습니다. 녹음하는 기능도 있고 파일 업로드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직접 테스트를 하면서 오류가 발견하면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미리 준비한 녹음 파일로 파일 업로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구글 검색의 약 65%는 클릭 없이 끝난다고 합니다. AI가 다 제가 이번에 만들 쇼츠 녹음본입니다. 대본 추출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중입니다. 뜨네요. 자, 이렇게 초와 대본이 나왔습니다. 골격 자동 구성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것이 의미하는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검색을 하고 클릭을 하고 탐색한다는 전제를 만들어줬다고 하네요. 여기 이 부분은 프롬프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나쁘지가 않죠? 일단은 자막에 오타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 오타가 있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자막 부분도 이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요거를 저희가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막 내용을. 그리고 요 부분도 이왕이면 한글로 나와야 저희가 이해하기 좋으니까 한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수도 더 세부적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정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초수는 초 미만 두 자리가 더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야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프롬프트는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나오게 해줘. 그리고 자막은 내가 수정할 수 있게 해줘. 오타가 있네. 세 가지 모두 반영한다고 하네요. 자, 작업이 끝났다고 합니다.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작업 내역이 남아 있고 세부 초까지 나오죠. 자, 이게 자막은 자막이 뜨지 않고 있죠. 자막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이십니까? 요런 에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뭔가 자막이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자막 수정하는 창이 너무 얇아서 글씨 자체가 안 보임. 확인해봐. 제가 정통 개발자라면 저런 부분을 표현하는 용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역시 바이브 코딩으로 시작을 했고 기획자 출신이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개발자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강의를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개발자일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맞을 수 있겠죠. 자, 버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AI가 접근할 수 있는 단서만 잘 전달해 주면 됩니다. 자, 수정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죠. 여기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검토를 하는 휴먼 인더 루프 경험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죠.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은 바로 적용이 되네요. 이렇게 바로 실시간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막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생성해 봐야 되겠죠. 씬 추가를 해봐도 됩니다. 씬 추가가 뭔가 안 먹히네요. 여기 아래 추가가 됐죠. 씬도 저희가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공간에 넣으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인 플로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련된 사무실 책상 위에 노트북 화면에 구글 검색과 AI 그래프가 보이고 배경에 검색 데이터와 AI 아이콘이 떠 있는 모습을 그린다고 하네요. 저는 이것보다 조금 다른 걸 원합니다. 65% 문구를 강조해줘. 심플하고 직관적이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충격적인 느낌이 드는 방향으로 만들어줘. 자, 이렇게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작업은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미지 미생성이 떴죠. 이 부분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미지 생성했는데 미생성이 뜸 써보려고 확인해 봐. 자,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미지가 나왔죠. 자, 나오긴 했는데 이미지를 크게 볼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이미지 목록에서 이미지 누르면 이미지만 크게 보이게 해줘. 그리고 현재 이미지 생성 모델 뭔지 알려주고 제일 좋은 걸로 변경해. 혼자 하면 개발이 조금 심심한데 여러분들과 같이 개발을 하니 덜 심심해서 좋군요. 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화면이 뜨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세로로 나오도록 수정했습니다. 재생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모델을 높였기 때문에 이제 좀 오래 걸릴 겁니다. 대신에 퀄리티는 좋아지겠죠.
자, 이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할 게 저는 항상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좋습니다. 자, 새로 고침이 됐죠? 보시면 자, 화면 이 밑으로 내려가서 보고 싶은데 이렇게 볼 수 있군요. 뒤에가 스크롤되면 나중에 이런 거 수정하면 됩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제 요청 사항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기존 씬에서는 전의 이미지가 계속 참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해결해야 되겠죠. 자, 요청하겠습니다. 재생성했는데 기존 이미지가 참조되는 것 같네. 내가 따로 참조시키지 않는 한 기존 이미지를 참조해서 이미지 생성하지 않도록 해. 그리고 이미지 떴을 때 브라우저 화면에 맞게 보여줘. 현재는 이미지가 브라우저 창보다 더 큼. 그리고 이미지 뒤로 스크롤 되지 않게 해줘. 자, 세 가지 모두 반영했다고 하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눌렀을 때 이제 뒤에 스크롤 안 되고 화면이 다 보이죠? 좋습니다. 프롬프트 수정한 거 새로 고침할 때 사라지는 거 같은데 이거 바로바로 저장해서 유실되지 않도록 해줘. 프롬프트 저장 기능도 수정했다고 합니다. 다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세련된 사무실 위에 이거는 별로 원하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65%를 강조하고 객관적이고 단순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분위기는 진중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줘.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저희 프롬프트가 적용이 된다면 요 이미지가 좀 바뀌어서 나오겠죠. 생성되는 동안 아래도 바꿔 보겠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고 객관적이고 가독성 좋게 포인트만 강조해줘. 자, 요거를 갖고 있으면 이제 안 사라지죠. 자, 보겠습니다. 65%. 야,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게 또 나쁘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컷 생성. 자, 봅시다. UX 화면이 나왔네요. UX 버튼.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수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 내용은 지금까지 UX는 사람이 직접 검색을 하고 클릭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사람이 모니터 앞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심플하게 상징적인 느낌만 있어도 돼. 현재까지의 UX 전략이 사람 중심적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야. 이런 목적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재생성을 눌러 볼게요. 자, 요 페이지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다음에 AI가 대신하는 모습이 나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직관적이고 아주 단순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네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단순한 건 없으니까 조금 더 나아지긴 했죠. AI가 대신 해주는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개발자는 이제 화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좋아요. 디자이너가 AI가 만든 초안을 검토하는 모습 나쁘지 않아요. 생성해 봅니다. 창업가가 AI 에이전트와 협력하는 모습 또 만들어 봅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것 좀 아쉽죠? 여러분. 지금 저희는 약간 이런 일러스트 느낌의 분위기가 나오는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얘도 좀 다르긴 나왔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참조 기능입니다. 저는 요게 좋아요. 참조 기능을 해서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요것도 참조 기능으로 이런 느낌과 비슷하게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재생성 되었죠? 요것과 요거 비슷한 느낌으로 나옵니다. 얘는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얘는 똑같은 색깔로 하면은 방금 요 부분은 오류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새로 고침을 누르니까 요 부분이
또 전회로 돌아갔어요. 이런 좀 에러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지금 보면 동시 작업할 때 각각의 태스크가 충돌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일단 각각의 이미지 생성 작업이 별도의 요청으로 분리해서 진행이 되어야 해. 그리고 항상 새로 고침할 때도 진행 상황을 제대로 뜨게 해줘. 지금은 생성 중이어도 새로 고침하면 미생성으로 떠 있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러네. 그리고 내가 만든 과거의 이미지를 다시 선택해서 교체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해줘. 자,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해결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지 생성 모델이 뭔지 한 번만 더 물어보고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교체도 생겼죠. 전에 거 만든 걸로 이제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전에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얘는 나쁘지 않아요. 이 친구는 바꿔야겠죠. 자, 여기에 오픈 AI 최고 품질 모델 이미지 1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LLM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정보를 학습하다 보니까 웹 검색을 따로 하라고 하지 않으면 이미 과거에 학습된 정보로 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하는 거겠죠. 최신 모델로 변경해. 저희 기토리는 최고만 추구합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최신 웹 검색을 해서 1이 아니라 GPT 이미지 2를 가져왔습니다. 자, 최신 모델로 바꿨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생성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재생성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건 참조시켜 보겠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았으니까. 요것도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 이제 분리를 해서 진행시키기 때문에 꼬이지 않을 겁니다. 확실히 모델이 오래 걸리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퀄리티가 좋아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얘도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이렇게 참조를 해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자, 이거 완성됐어요. 하단에 자막이 들어갈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줬죠. 사람 중심의 UX 전략이 나왔죠. 하지만 AI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전략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좀 아쉽죠. 요거를 또 참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위에 걸로 참조를 해 볼게요. 얘도 위에 걸로 참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들어 볼게요. 통일성 있게. 자, 봅시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통일성이 있죠? 자, 통일성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컷이 좀 아쉽죠? 저희가 처음과 끝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추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아주 심플한 걸 원하거든요. 글자 위주로 한번 다시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한번 재생성해 보고 괜찮으면 비슷하게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보면 알겠지만 여기 뭔가 디테일이란 이런 거라도 있는데 지금 그런 디테일한 게 좀 빠졌어요. 여기서 뭘 추가하면 좋을까요? 글자의 질감을 고급스럽게, 질감을 거칠게 살려주고 약간의 예술성이 가미되어야 해.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UI UX 인간의 사용성을 위한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이대로 이제 또 비슷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미지가 통일되고 있습니다. 점점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자 전략, 디자이너 전략, 창업가 전략도 나왔습니다. 어떠십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다 됐으니까 다음에 해야겠죠. 저는 이게 계속 거슬리고 있는 게 자막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어요. 미리 보기 때. 제가 원하는 거는 한 문장 문장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미리 보기에서 자막이 여러 문장이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미리 보기는 음성이 재생되면서 그 타이밍에 맞는 이미지와 자막이 나오는 거야. 자막은 한 문장 단위로 나와야 해.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한 줄로 됐네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구글 검색의 약 65%는 완벽합니다. 렌더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 다운로드가 떴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구글 검색의 약 65%는 클릭 없이 끝난다고 합니다. AI가 답을 요약해주기 때문에 완성이 인간이 여러 되었습니다, 사이트를 여러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까지의 UX는 사람이 직접 검색을 하고 클릭을 하고 탐색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사용자를 대신해 정보를 찾고 비교하고 실행하기 시작했죠. 즉, 완벽하게 됐죠, 여러분. 자, 이제 요게 없어지면 좀 아쉬우니까 작업 내용을 저장해서 목록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쇼츠 만들 수 있도록 목록으로 관리할 수 있게 고도화해줘. 첫 프로젝트는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접속지 첫 화면은 전체 쇼츠 목록 먼저 보여주고 선택해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게 여기 새로 생겼죠. 쇼츠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만드는 건데 그거 말고 단 한 방에 AI가 알아서 쇼츠 영상을 만드는 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추출하기 버튼 옆에 바로 만들기 버튼 만들어줘. 해당 기능은 녹음이나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AI가 알아서 대본 분석 후 이미지 작업과 렌더링 작업까지 모두 끝내서 영상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진행하는 기능이야. 이런 기능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이겠죠. 자, 바로 만들기 버튼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전 과정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쇼츠를 눌러보면 바로 만들기가 추가가 되었네요. 자, 저희가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할까요? 바이브 코딩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쇼츠를 만들면 아주 좋겠죠. 바이브 코딩 왜 배워야 하나에 대해서 재미있는 관점으로 대본을 작성해줘. 30초 내외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녹음을 하고 읽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만들기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오, 대본은 잘 뽑혔고요.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만들기를 해서 영상이 바로 나왔습니다. 바이브 코딩 왜 배워야 할까요? 예전엔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개발자가 말하죠. 6개월 걸립니다. 이제는 AI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만들어줘. 그러면 6분 뒤에 결과물이 나와요.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직접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코딩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세상을 만들 겁니다. 바이브 코딩은 코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속도를 배우는 겁니다. AI 시대에 가장 비싼 건 개발자가 아니라 실행하지 않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러분 완벽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추가로 이 이미지의 통일성을 위한 프롬프트 작업만 해준다면 더 완벽한 쇼츠 자동화가 되겠죠. 추가로 여기다가 BGM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BGM까지 넣으면 더 완벽해지겠죠. 이렇게 오늘은 쇼츠 자동화에 대해서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았죠. 이렇게 저희가 오늘 1시간 정도 만들어 본 것만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이브 코딩의 최대 장점이 되겠죠.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작업 스타일에 맞게 기능들을 더 붙여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쇼츠 자동화도 아주 쉬운 일이 되겠죠. 요 영상은 제가 쇼츠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